소설책을 좀 낭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소설가한테 감사드리고요. 이 옆에 있는 문선빈 학생인데요. 제 제자이기도 하고 자기소개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미디어학부를 복수 전공 중인 3학년 문선진입니다. 이렇게 교수님의 글 일부를 낭독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많이 떨리고 처음 낭독이라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곰팡이 실이 로댕의 시스템에 퍼졌다. 로댕은 제대로 설 수가 없어 의자에 앉았다. 리와 찬이 로댕에게 말 좀 해봐 라고 말했지만 로댕은 마치 오작동이 일어나는 듯 잠깐씩 발작 증세를 보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리는 로댕의 머리를 움켜쥐고 울음을 참지 못했고 찬은 두 손을 허리춤에 얹은 채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로댕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로댕이 몸을 의자 앞으로 기울였다. 빛나가 모시투에게 로댕에게로 가까이 가달라고 요청했다. 빛나의 휠체어가 로댕이 앉은 의자와 마주 부딪혔다. 로댕이 자신의 떨리는 손을 들어 빛나의 한 손을 가져다 입맞춤하듯 자신의 텅 빈 입자리에 가져다 댔다. 로댕은 그 상태로 작동이 완전히 중지되었다. 빛나도 모든 동작을 멈췄다. 주변이 숙연해졌다. 리가 로댕의 이름을 부르며 로댕을 깨우려 애썼다. 찬이 누나를 로댕에게서 뜯어 말렸다. 변 과장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리가 변 과장의 품에 안겨 통곡을 했다. 갑자기 모시투가 소리쳤다. 변 과장님, 빨리 119 구급대를 불러주세요. 박사님 증세가 안 좋아요. 빨리요. 박사님께서 쇼크가 올 것 같아요. 혹시 산소호흡기가 있으면 빨리 가져다 주세요. 변 과장님, 휠체어가 청사 앞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세요. 서둘러 주세요. 변 과장이 119에 신고를 한 뒤 곧바로 지휘버스에 산소호흡기 수배를 명령하고 대원들에게 휠체어 길을 트라고 지시했다. 모시투가 휠체어를 밀고 나가려다 말고 멈췄다. 모시투가 리와 찬에게 말했다. 박사님께서 리와 찬을 불러달라십니다. 리와 찬이 아빠 곁으로 달려갔다. 빛나는 1차 쇼크를 간신히 넘긴 상태였다. 빛나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숨이 차올라 쌕쌕거리는 상태에서 리에게 말했다. 리야, 나중에 로댕을 내 옆에 나란히 묻어주면 고마워. 엄마가 무덤 속 자신의 옆자리를 로댕을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았지. 리야, 찬아, 사랑했다는 말을 우리 가족, 특히 나의 지옥매 여사를 사랑했다고 모두 아는. 모시투, 이제 그만하자. 보내드려야 할 것 같다. 변 과장의 말에 리가 빛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아빠를 불렀다. 찬은 누나의 등과 빛나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흐느꼈다. 변 과장은 찬의 등을 토닥였다. 모두의 어깨가 축 처졌다. 마 소장이 빛나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다. 모시투는 마치 작동 중지를 한 것처럼 멈춰섰다. 꼬북영은 주인 잃은 개처럼 리의 발 옆에서 낑낑거렸다. 119 대원들이 휜 천으로 덮은 빛나의 주검을 간이 침대에 싣고 나갔다. 리와 찬은 구급대원을 따라 나섰고 나머지는 멀어지는 간이 침대만 멍하니 바라봤다. 모시투는 빈 테이블 옆에 가만히 서 있고 꼬북영은 리를 따라가려다 변 과장에게 붙잡혀
모시투 옆에 쭈그려 앉았다. 동 부장이 변 과장을 안아 어깨를 토닥여주며 모두에게 명령을 내렸다. 니는 빛나의 SNS 관련 계정을 상속받았다. 빛나는 로댕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SNS 활동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유산 콘텐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빛나는 계정 자체는 유지하고 있었다. 니는 빛나의 모든 계정에 삭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빛나의 구글 메일 가운데에 로댕 프로젝트 참여한 뒤에 쓰인 문서가 하나 있었다. 아빠가 자기 자신에게 보낸 것이었는데 열어보니 그것은 유서였다. 니는 아빠의 유서를 접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치솟아올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자신은 아빠가 유서를 쓴 사실조차 몰랐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니는 처음에는 티슈로, 나중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유서를 읽어내려갔다. 니는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만으로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게 아님을 처절히 배웠소 라는 글귀에서 목이 콱 맸다. 자신은 아빠가 그 어떠한 고통도 없이 늘 평안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해왔다고 믿었는데 아빠의 유서는 그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크게 일깨워 주었다. 니는 로댕의 디톡스 과정에서 아빠가 자살을 하려 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유서까지 써놓고 자살 결심을 굳혔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니는 가족이 아빠를 너무도 외롭게 했다는 사실, 아니 아빠의 고통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다. 니는 흥건히 젖은 손수건으로 마지막 눈물을 닦아내며 그 메일을 삭제했다. 그리고 빛나의 구글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니는 아빠의 고통의 실체가 외로움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니는 아빠가 왜 그토록 로댕의 인격을 존중했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아빠는 로댕을 기계가 아닌 자신의 삶을 함께할 벗으로 여겼던 것이었다. 로댕은 아빠에게 제2의 몸이었을 뿐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다정한 벗이었던 것이었다. 리의 마음속에서 아빠가 자신의 벗 로댕에게 죽음의 결단을 요구하던 순간 아마도 그 자신도 죽기를 결심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피어났다. 아빠에게 로댕 없는 삶은 죽을 때까지 성충이 될 수 없이 애벌레로 머물러야 한다는 것, 아니 하늘을 날던 나비가 다시 애벌레로 돌아가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아빠는 자유 속으로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나 보다. 손뼉 소리가 잦아들자 하차석이 개장식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국민 의례를 간단히 마친 뒤 마 소장에게 연설을 부탁했다. 마 소장이 무대에 오르자 플랫이 터지는 소리가 시끄러웠다. 마 소장이 형식적인 인사를 끝내고 점차 목소리를 높여 연설의 핵심 내용을 전달했다. 돌아가신 우빈나 박사께서 말씀하셨지요.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끝을 깨닫는 순간에 창조되는 것이다. 우리가 맨 끝이라는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처음과 그것에서 비롯된 과정을 비로소 통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처음과 끝의 과정, 그것이 곧 역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발견되고 죽음이 문화가 되고 제도로 정착됨으로써 삶이 비로소 온전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바로 모든 처음의 근원이었습니다. 저는 로댕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맞이하는 새로운 영웅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댕의 삶은 대단히 짧았지만 그 여정은 실로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댕이 쌓은 업적은 미래 인류에게 칭송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전 로댕의 가장 큰 업적은 우리에게 자기 희생의 고귀함을 일깨워 주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댕은 그 어떤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도 한 번도 자신이 만들어진 그 목적을 넘어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로댕은 윤리를 넘어선 도덕의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빈나 박사님은 로댕의 둘 한 몸이자 도덕 스승님이자 삶의 벗이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둘이 종을 넘어선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나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한나의 죽음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우 박사님께서 늘 당부하셨던 바대로 모두성의 원리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했더라면 한나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모릅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순간, 아니 내 결정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결단이라고 믿는 순간 재앙이 닥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모두를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모두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결정권자는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마 소장은 목을 숙이는 간단한 인사를 끝으로 무대를 성큼 내려왔고 사회자가 곧바로 리의 연설을 청했다. 리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러자 리의 발 밑에 엎드려 있던 꼬몽영이 리를 따라 무대에 오르자 모시투가 꼬몽영을 잡아가려 했다. 리가 모시투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리의 두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다. 리가 자신의 손을 입술에 댔다 하늘을 향해 펼쳐 올리며 연설을 시작했다. 아빠, 안녕? 안녕이라는 말은 아빠가 저희에게 한 마지막 인사말이었죠. 아빠, 저 아빠 딸 리예요. 여기 엄마와 온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리가 아빠를 언급하자 청중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 터져나왔다. 리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변 과장이 무대로 올라 손수건을 건네주고 내려갔다. 리는 눈물을 닦아내며 연설을 이어갔다. 저는 사실 오늘만큼은 아빠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서 이 연설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정말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아빠 생각이 나지 않는 때가 없어요. 아빠는 로댕을 사람의 죽음을 넣는 관과 똑같은 관에 넣어 우리 집 뒷마당에 고이 묻어달라고 유언하셨지만 엄마의 반대와 연구소의 요청으로 로댕은 여기 로봇묘역 콘크리트 광 안에 영면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묻혀 있습니다. 저는 로댕이 영원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람분 연구소가 로봇의 죽을 권리를 공일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주신 것에 대해 아빠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빠에게 로댕은 제2의 신체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로댕을 람벗, 즉 사람의 벗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빠는 실제로 로댕을 당신의 벗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아빠는 한나의 위험으로부터 강 선생님을 살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값진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댕은 한나의 위험을 막기 위해 자신의 시스템 파괴까지 감수했고 아빠는 로댕을 잃는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강 선생님은 한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일찬 소장님께서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사실 앞에서 겸손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어떤 미래를 계획하려 하는 사람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매우 값진 일을 위해 스스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갖춰야 할 마음의 자격입니다. 아빠의 일기에 쓰인 한 글얼로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문명에 관해 잠들고 남곳은 자연의 품에 안기리. 저는 이 말을 해석할 수 없지만 아마도 사람은 인간의 문명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야 하며 남봇은 사람처럼 새로운 종의 생명체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